큰 그림 그려보는 빅픽처 시간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메타버스, NFT 이쪽 좋고 콘텐츠 게임 이쪽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컬처의 힘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미드, 중드, 일드 뭐 이런 거 있었고요. 프렌즈 보면서 뭐 영어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이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이 외국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드라마 사랑받기 시작한 지 사실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의 인기 뭐 이런 부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좀 전에 이 미드, 뭐 중드, 일드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다가 이 한국 드라마가 한번 빵 하고 뜬 적이 있죠. 그게 생각해 보면 2000년대 겨울연가였습니다. 이 겨울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겨울연가 말고 대장금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겨울연가와 대장금으로 겨울연가는 일본, 대장금은 중국과 중동 쪽에 있어서 굉장히 상당히 큰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다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아시아권에서 그야말로 뭐 대박이다라고 부를 만한 드라마가 사실 별로 좀 없다가 2010년대 중반인 뭐 별에서 온 그대와 그리고 태양의 후예 나오면서 또 한 번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위상이 아시아에 좀 많이 펼쳐졌는데 한국 드라마가 분명히 인기가 좋아진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시아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6년 글로벌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한국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 사업 시작했지만 그때는 뭐 몇 년 동안은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된다 이런 사실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 미국 드라마를 미드를 한국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국내 이 소비자들도 그렇고 뭐 드라마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다가 2019년요 첫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인 킹덤이 이 돌풍을 한번 일으켰죠. 킹덤을 시작으로 해서 그 외에 스위트홈까지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지역적 한계 한국과 그리고 좀 넓게 봤을 때 아시아라는 지역 한계를 좀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드디어 나왔죠.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넷플릭스 역대 최대 흥행작입니다. 넷플릭스의 뭐 한국 드라마 중에 1등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했던 드라마 통틀어서 1등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은 오징어 게임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지난주였죠. 11월 19일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지옥 역시 이 공개 다음 날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존 1위가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1위가 지옥이 됐고요. 이 중에 2위가 오징어 게임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 이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탑10 안에 뭐 연모까지 있기 때문에 탑10 안에 3개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이 한국 드라마가 그냥 뭐 단순히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조금 미미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히트하는 드라마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8억 4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 흑자 분기 낸 부분이 있고요. 뭐 연간으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반기에는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이 문화 수입국이 아닌 그전에는 문화 수입국이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뭐 사실은 이전에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겨울연가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드라마 아시아권에서만 한정적이었는데 이 음악에서도 엔터 쪽에서도 뭐 BTS라든지 싸이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가수들도 많이 탄생을 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위상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남기는 뭐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면 드라마 생각하면은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 있고요. 배급하는 업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송출해주는 업체도 있고 이 드라마 하나가 흥행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벌게 되는 건지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우선은 드라마를 쉽게 보시면 컨텐츠 제작사가 있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광고 사업자. 사실 이 세 개의 주요 플레이어가 이 세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사실은 간단한 게 광고 사업자는 이 컨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이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들 때,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광고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대신 이 광고를 내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부분이고요. 컨텐츠 제작사가 사실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릴 가장 드라마의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J 컨텐츠리 이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독립적인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 사업자는 쉽게 보시면 방송국입니다. 플랫폼,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와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드라마가 잘 되면 누가 돈을 버느냐? 드라마가 잘 되면 한마디로 다 돈을 법니다. 다 돈을 버는 이유가 이 컨텐츠가 잘 됐죠. 잘 됐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올라가죠. 광고 단가 올라가면 컨텐츠 제작사는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로부터 받는 수익이 올라가고 이후에도 그 제작사, 그 작가가 했을 때의 그런 광고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원이 다 같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시장이 그렇게 이 세 가지로 유통이 되어 있고 시청자는 이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방송이라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OTT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는 딱 생각을 해보면 공중파 4개 있었습니다. KBS, SBS, MBC로 대표되는 이 공중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케이블 종편이 생겼죠. 이 종편 방송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공중파가 좀 압도적이고 종편이 서브로 뒷받침하고 이런 모습을 가다가 종편의 이상이 점점 올라갔죠. 그런 와중에 이제는 OTT 업체까지 이동을 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종편이 나왔을 때도 종편에서 인기 PD들을 스카우트해가고 인기 드라마를 굉장히 큰 제작비를 들여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공중파를 위협했고 공중파의 시청률을 넘어서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OTT 업체까지 가세를 하면서 플랫폼 간의 경쟁은 굉장히 심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컨텐츠의 중요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드라마, 이 영화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고 누가 나오냐, 어떤 작가가 만들었느냐가 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 접근성은 OTT가 공중파에 사실은 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OTT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주요 OTT 보신다면 대표적으로 5개 정도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사실은 넷플릭스가 1위입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그 다음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점유율이 조금 미미한 그런 수준인데 이 OTT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경쟁은 당분간 상당한 자금력들을 가지고 있는 OTT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TV 매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실 TV 말고도 이런 부분들 OTT도 그렇고 볼 수 있는 매체들이 많죠. 그러면서 방송 광고가 사실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채널 경쟁력이 OTT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좀 되었다라고 이 OTT로 이동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광고 시장 자체가 좀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한 2015년쯤에 나영석 PD가 만든 신서유기 웹 전용으로 예능 만들 때 TV 말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런칭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생소했는데 요즘에는 킹덤이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다 이런 OTT를 활용을 해서 확실히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리고 많이 이 지상파 외의 매체들의 파워가 강해졌다라는 게 실제로 좀 와닿습니다. 다시 제작사 쪽으로 와봐서요. 상장돼 있는 제작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제작사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나요? 네, 사실은 제작사 매력도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밸류에이션, 사실은 적정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라고 본다라면 바이오 업체도 그렇고요. 이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도 그렇고요. 다른 엔터 업체들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숫자와 주가와 그리고 이 연예인들, 작가들 이런 부분들의 소속 그리고 편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길어져야지 이런 적정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그런 통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을 매기기는 좀 만만치는 않지만 매력도를 좀 분석을 해본다라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요. 이 드라마판을 흔든 이 OTT가 등장을 하면서 드라마 전체의
P, M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양과 질과 마진까지 모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지상파 3사 중심의 일기가 있었다라면 2010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편이 생겼습니다. 종편과 PP가 생겨나면서 두 번째 세대를 맞이를 했고요. 2020년대는 이제 OTT 경쟁의 시작입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도에 진출을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킹덤을 시작으로 사실은 뭐 국내 드라마도 그렇고요. 이 넷플릭스의 인기도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 정도부터 이제는 3기 OTT 경쟁이 시작되는 3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연간 드라마 편수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됐다는 부분들,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자체도 많아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를 합니다. 저도 이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사실은 이 제작을 하는지 몰랐는데, 2017년에도 19년도 이까지 제작한 게 100편이 좀 넘습니다. 근데 2020년도만 해도 100편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드라마에 대한 제작 편수는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은 아스달 연대기와 스위트 홈이 회장 제작비가 약 한 30억 원 정도로 이 외국에 있는 미국 드라마들의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이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킹덤이라든지 미스터 선샤인도 20억 원 이상의 드라마 제작비가 나오는 부분들, 뭐 큐도 증가했지만 P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로벌 OTT 시장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OTT. 글로벌 OTT가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 플랫폼 사업자에서 써야 되는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플랫폼 사업자는 많은데 더 좋은 컨텐츠에 대한 욕구와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드라마 제작 업체에 있어서의 굉장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OTT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드라마 제작사에 굉장히 좋은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한국 드라마 인기도 당연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 대한 매력도, 이 투자 매력도도 뭐 분명히 있지만 이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이 OTT의 확산 속도 대비해서 콘텐츠 제작사의 확산 속도는 늘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이 업체들이 생긴 OTT들이 이 합종 연행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든, 규모는 커졌지만 숫자가 줄어든 이 컨텐츠 업체들로 좀 더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드라마의 제작에 드라마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자체의 인기 그리고 질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투자 전략 세우면서 큰 그림 함께 좀 그려주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 인기가 한국 드라마 인기가 올라가면서 경쟁 우위 계속적으로 좀 점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2년은 이 광고 시장, 영화 같은 부분들은 업황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드라마 제작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 판권 판매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OTT 판매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잘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잘 됐고요. 중국 시장까지 들어가는 이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 그리고 도전하는 세상 자체의 넓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 같이 말씀드리면 콘텐츠 업체가 드라마 한 개 한 개의 성공 희비에 따라서 주가도 희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상당히 큰데요. 하지만 변동성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길게 보면 좀 무조건 좋은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업체들, 특히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 이 상당히 좀 많다, 매력도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또 수익도 주고 좀 뿌듯한 이야기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